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최근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들만큼은 예외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아직은 전화는 따로 없으셨고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급하게 진행은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에 한때 강남 음마아파트 4천여 가구 중 300여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 등록임대는 아예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들의 혜택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의무임대 8년을 채우기만 하면 보유한 아파트를 언제 팔든 상관없이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임대사업자 소유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4만 2천 호에 달합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의무임대가 끝나면 일정 기간까지는 현 규정대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이후에는 다른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유예 기간에 세제 혜택을 받고 아파트를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보유 기간을 이미 충족한 세대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몇 년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유예하겠다. 그런 식의 경과 규정 등을 두면 좀 더 위헌성의 여지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은 정부가 약속을 번복했다며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해왔다며 반발했습니다. 국가의 약속을 믿고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게 된다. 만약에 이거를 개정해서 한다면 저희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부는 서민층이 이용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세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또 부동산 대책을 놓고 SNS 소통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흘 만에 1000건 늘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눈치 싸움이 벌어져 집값과 거래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올렸습니다. 공급을 확대해도 일부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 짚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SNS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혜택을 일정 기간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주택임대 사업 관련 세제를 손질해 부동산 공급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주택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국무위원들도 보유주택 정리에 나섰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유한 주택 4채 중 3채를,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채 중 1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9일 종료됩니다.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과 실입주까지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갈아타기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또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증가한 송파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전세 낀 매물에 대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은 물건들도 아무래도 자금 마련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중에 좀 급매물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셔라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단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세입자들이 주인한테 거꾸로 금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줄 테니까 얼마 웃돈 줘라. 심지어 1억까지 얘기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출 규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실제 수요들의 그런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지금처럼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가 갈수록 치밀해지는 동안 정부 대응은 이에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감시, 금융위원회는 대출과 거래 자금 흐름 감독, 국세청은 세금 탈루와 편법 증여 조사 등 관계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있는 데다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흩어져 있던 부동산 감독 권한을 한 곳에 모아 불법 행위에 맞선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부동산 감독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계약, 과세, 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서 사각지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부동산 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수사권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부동산 감독원이 피조사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도한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열람 시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 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이미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예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감독원 내부에 설치되는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신고가 없어도 협의회 의결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인지수사권도 갖게 됩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중에 부동산감독원을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